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내신 공부한다고 정리한 사회 설명하겠습니다. 고령화,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는 그 변화에 따라서 인생을, 생애를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출산의 의미, 축적하고 저금, 저장하고 축적한다는 것이죠.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 중에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쓰기 위해서죠. 부채는 부담짓는 채권, 채무, 소득이 소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소비는 더 많고 소비가 크죠. 이만큼이고 소득은 이만큼이면 이만큼 소득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빚으로 사용을 하죠.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빚입니다. 빚. 부채. 저축의 필요성. 단기적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목돈, 큰 돈이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고나 혹시는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돈 쓰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아놔야죠. 미래의 소득이 감소하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쓸 돈이 있어야 되니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 불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저는 장기, 요거는 단기, 요거는 임시, 불시 이렇게 됩니다. 자, 자산관리. 자산은 자본하고 빚까지 이 두 개를 저축과 부채, 자본, 돈 플러스 자본하고 마이너스 빚까지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관리의 기본 원칙.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질 수 있는 능력, 마이너스도 자산입니다. 플러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 예금은 보통 통장으로 돈 넣는 거, 적금은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 거, 주식 회사의 증서,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은 수익성, 이익, 그렇죠? 이익. 자산을 통해서 이윤을 더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원래 돈, 원금 말고 붙는 건 이자라고 하죠.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고, 유동성은 자산은 손실 없이 현금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뭐냐면 이게 부동산이 있으면 아파트는 유동성이 좀 환금성, 돈으로 교환하기가 좋습니다. 환금성. 조금만 돈 내리면 바로 사죠. 근데 시골에 있는 땅 같은 거는 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잘 안 사죠. 웬만하면 싸게 안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뭐 2억짜리를 사면 1억 9천이면 팔 수 있는데, 이건 2억짜리를 샀는데 빠르게 팔려면 1억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손실이 크죠. 잘 안 사죠, 사람들이.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가 유동성이랍니다. 유동력. 흐를 움직일 동. 그죠? 자산관리의 원칙은 저축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해서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안정적이냐, 유동적이냐, 유동성, 환금성, 돈을 얼마나 현금으로 잘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걸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단기 목표를 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단기에 써야 되니까, 장기 목표로는 오래 묶어두니까 수익성이 높은 거에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재무 설계. 수입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피크치로 한 60쯤 돼서, 근데 지출은 처음에 어렸을 때도 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나중에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죠. 이렇게 요만큼 할 때는 수입은 없는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지적에 노인돼서, 그러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이때는 부모가 대비를 하고, 이때는 자기가 대비를 하죠. 그래서 개인이, 가정, 단체 등이 경제적 사태와 경제적인 상태, 어떤 상태냐, 재무라고 하죠. 재무 설계 과정,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은퇴 준비. 이렇게 3대 준비를 하는 거죠. 결혼, 주택, 은퇴. 재무 상태. 교육비도 있어요. 교육비 준비, 아이들 결혼 자금 준비, 주택 마련, 그다음 은퇴 준비. 이렇게 4대 목표. 재무 상태, 소득, 버는 돈하고 지출 상황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그러면 계획,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하고 실천을 하고 점검하면서 힘들면 다시 계획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백스에서 나이 원치, 100에서 나이는 퍼센트 공격형, 나이는 퍼센트 안전형, 100 나이 원치, 이렇게 공격형. 100에서 나이를 빼주면 나이인가요? 나이 100세에서 그러면 퍼센트가 높아요. 나이대로 하면 안전형. 100에서 나이를 빼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0살을 해봐야 50%잖아요. 근데 뭐 20살 하면 8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0%. 그죠? 20살이라고 친다면 그럼 이거는 20%니까 안정형. 자금 마련의 목적은 목돈 마련,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 노후 대비, 이게 다 장기, 단기, 예상치 못한 임시 이렇게요. 자, 유전자의 전달. 과하게 나왔네. 유전 법칙, 흘러서 전해준다는 거죠. DNA에다가 단백질, 염기서열로 해가지고 단백질로 유전자 염색살을 만들고 이게 이제 염색체가 되고, 그쵸? 요 안에 유전자 조합들이 있죠. 다윈을 비롯한 멘델 이전의 과학자들은 부모로부터 자손에 전달할 유전 요소는 용액과 같아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특성이 섞이게 되므로, 그쵸? 왜 그러냐면 유전자로 이렇게 교배를 해보니까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자손은 부모의 형질이 혼합된 중간 형질이 나타난다고 믿었다. 그러나 1865년 맨델은 식물 잡종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유전 요소는 입자와 같이 분리된 단위로 유전자 단위로 자손에게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맨델의 유전 법칙이죠. 유전 연구에 사용되는 완두콩 표 1과 같이 대립하는 서로 짝을 이루는 형태. 그러니까 뭐 둥글다, 쭈글쭈글하다, 길쭉하다, 아니면 동글다, 이렇게 동글다, 쭈글하다, 쭈글쭈글하다, 아니면 길다, 짧다, 이렇게 대립되는 형질이 다양하고 뚜렷하다. 또 한 세대, 한 번 열매 맺는 거. 1년으로 비교적 짧아서 해마다 완두콩을 교배시켰죠. 그래서 하나의 완두로부터 나오는 자손 숫자도 많았어요, 콩이라. 그래서 정확한 개수를 통계를 통해 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완두콩은 재배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실험을 반복하여서 유전 원리를 밝혀냈는데 이를 맨델의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완두콩의 7가지는 이렇게 둥글고 주름진 거, 황색, 녹색, 보라색, 흰색, 꽃 색깔, 콩깍지 모양. 이런 깍지 안에 완두콩이 들어있으니까 볼록하다, 잘록하다, 그다음 콩깍지 색깔,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위치, 그 다음에 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립하는 형질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유전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는 완두꽃의 색깔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라색과 흰색을 꽃을 피우는 완두를 여러 세 동안 자기끼리 수분시켰어요. 그러면 자기 수분을 하니까 계속 동일한 형질이 유전돼서 자기 색깔만 얻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가 수분을 시키면서 계속 걸러낸다는 거,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걸. 그래서 순종의 보라색하고 흰색을 결혼시켰더니 모두 보라색만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이 우승색. 이건 열등색. 이때 제1도선에 나타난 보라색 꽃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는 흰색 꽃을 열등색 이라고 한다. 맨델은 이와 같이 꽃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 사이에 우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보라색 꽃의 수술을 제거한다. 흰색 꽃과 화분에 붓에 묻혀 보라색 꽃의 암술에 묻힌다. 수술을 없애서 전부 다 1세대 씨를 맺는다. 씨를 장난 완두는 모두 보라색 꽃이었다. 우성이라는 거죠. 꽃이 피었다. 이거는 수술을 제거하고 암술에 묻혔죠. 흰색 꽃의 화분을 정자를 여기다 묻혔다.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